김영란법 시행을 2달여 앞두고 파파라치 업계와 법률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포상금 파파라치는 공익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 위법 행위를 추적한다지만 수익 창출 목적으로 인해 부작용도 예상되는데요. 포상금 대박을 노리는 파파라치 학원. 파생되는 문제는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앞서 보신 대로 다음 달부터 시행될 이 김영란법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김영란법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네네. 이걸 이제 일명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네네. 이게 이제 부정청탁이 있거나 네. 금품을 수수했을 때 네네. 이제 공직자들의 경우에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공직자에게 뇌물을 줬을 때는 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네. 결국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 대가성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받아도 된다는 게 문제가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김영란법에 의해서는 네. 대가성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이런 무조건 규정입니다. 처벌한다. 예. 네. 근데 이제 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가령 그 식사 대접일 때는 이제 3만 원 네. 초과되면 이제 직무 관련성이 이제 있을 때는 처벌하죠. 네네. 그다음에 선물일 때는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네. 근데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초과하면 결국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처벌하고요. 네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네. 상한액을 정해놨어요. 1회에 네. 100만 원을 금품을 주면 처벌하고 또 1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연간 합계가 300만 원이 넘으면 이 처벌합니다. 네. 형사처벌. 네. 그런데 이제 이 김영란법에서는 이 포상금제도, 보상금제도가 있어요. 네네. 보상금이 20억이나 되고 포상금이 최대 2억까지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파파라치 학원들이 네. 상당히 많이 만연하고 있고 네. 실제적으로 파파라치 학원이 결국 파파라치 학원에 대한 그 수익 창출이 네. 한 30% 정도는 증가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학원이 성업을 이루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건 수입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보통 이제 뭐 이런 지하철 같은 데 가도 네네. 안정적 고수익 보장 파파라치 학원 전단지도 많이 붙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파파라치들이 쓸 수 있는 그 펜 카메라 같은 것도 뭐 몇십만 원에 판매한다든지 해서 네네. 실제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는 네네. 이제 앞으로 더 진행해 봐야 알겠죠. 저는 사실 이런 게 학원까지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처음 알았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이 파파라치 사진 네. 또 기타 자료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됩니까? 그게? 그 파파라치라는 것은 이제 몰래 찍는 거죠. 네네. 말하자면 몰래 찍는 거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네. 가령 녹취를 해도 네. 같이 본인이 함께 있을 때 녹취는 증거 능력이 있는데 네네. 도청을 하면 이제 결국은 증거 능력이 없죠. 아. 이걸 이제 독수독과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네네. 독나무의 열매는 결국은 독이 있으니까 먹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네네. 능력이 없다. 네. 그래서 이게 도찰이지 않습니까? 네네. 몰래 찍어서 그렇죠. 결국 제출하는 네. 거니까 이런 도찰의 경우에는 증거 네네. 능력이 없습니다. 아, 인정하지 않는군요. 예. 근데 그건 형사소송법상의 얘기고 네네. 이것을 결국은 이제 도찰한 걸 가지고 결국 신고를 했을 때 네네. 이걸 참고용으로 조사를 할 수는 있어요. 네.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네네. 그리고 또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은 있는데 네네. 문제는 이 도찰이기 때문에 네. 사생활 침해 문제가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겠어요. 남아있죠. 예. 자, 아예 직업으로 할 만큼 이 파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시장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점차적으로 많이 형성돼 있죠. 그리고 네. 뭐 흔히들 보면 네. 뭐 광고도 많이 나와 있고 네. 또 파파라치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장비를 또 판매하기도 하고 네네. 실제적으로 파파라치 학원 시장이 약 30% 정도 증가했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김영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파파라치들이 불가피한 게 네네. 검찰이나 경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직원 갖고는 네. 김영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청탁이라든지 금품 수수를 이렇게 모두 적발해낼 수는 없어요. 네. 실제적으로 이 대상자가 네. 공직자뿐 아니라 뭐 학교 교직원 또는 뭐 언론인 또 뭐 유관단체 직원들 네네. 이 굉장히 많아서
이 대상자가 약 400만 명쯤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이 400만 명에 대해서 부정청탁을 하거나 네. 금품을 수수할 때는 형사처벌하는데 네네. 이 금품을 주거나 또는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 도 일반 국민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네네. 그렇다면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결국은 그 은밀하게 일어나는 부정청탁, 또 이 부정청탁이라는 게 모르는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잘 아는 사람한테서 그렇죠.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일일이 찾는다는 것은 사실은 실효성이 없어요. 이 법이 네. 수사에 의해서 찾는다는 건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정의사회가 이제 또 실제적으로는 정의사회이기 때문에 정이 많이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네네. 정의사회가 아니라 네. 정이 흐르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네. 친척이나 누가 뭐 좀 공무원 됐다고 뭐 부탁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면 그렇죠. 욕먹고 왕따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김영란법이 생겼으니까 네. 이제 동기가 거절에 명확한 동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야, 이걸 내가 봐줄 수는 있는데 이걸 봐주게 되면 나도 처벌받지만 당신도 처벌받는다. 그리고 이제 이걸 거절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투명하고 맑은 사회로 가는데 이 법이 그런 데 역할을 많이 할 걸로 보고요. 실제적으로 적발하는 것은 네네. 사실 쉽지 않아서 이 파파라치들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들썩임은 법률 시장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죠. 법률 시장에서도 이제 뭐 이 파파라치 김영란법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위법이냐. 네. 가령 뭐 초등학교 뭐 선생님들도 전부 선생님한테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 수행평가 좀 잘 좀 해달라고 청탁을 한다거나. 네네. 그 이제 부정청탁이죠. 그렇죠. 뭐 또 무슨 뭐 커피 한 잔을 뭐 사준다든지. 네. 그 부정청탁을 하면서 이제 뭘 사주는 거죠. 그건 대가성이 있는 거죠. 네네네. 이게 다 형사처벌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담임 말고 네. 작년 담임한테 가서 작년에 뭐 고마웠다 그러고 뭐 주는 거 그거는 또 이제 대가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럼 이번 담임은 대가성이 있고 작년 담임은 대가성이 없느냐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대가성 부분은 이제 형식적으로 네네. 그 사람 공무의 직무에 관한 일에 관한 것이냐는 것을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한번 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인지 또 실질적인 부분까지 봐서 네. 형식적 실질적 부분을 다 봐가지고 직무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건 판례로 나와야 되니까 아직 잘 판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 공무원들이나 학교 선생님 심지어는 언론사도 사보를 만드는 기자들도 다 언론사로 보고 있어요. 네. 그냥 회사 사보 기자들도.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시범 케이스로 처벌받을지 모르니까 네. 무조건 청탁은 받지 말고 무조건 금품 수수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는 그런 이제 기류들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럴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률 시장에서도 네. 어느 부분이 직무 연관성에 해당되는 것인지 어느 부분이 김영란법에 결국 저촉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들을 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네네. 아직은 판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법률 전문가들도 이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은 이제 심플하게 얘기하면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직무 관련성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네. 권한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이제 권한이 낮을수록 네. 일용 노동 정도 식으로 아주 그냥 권한이 아주 낮은 그런 공직자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상당히 좁게 범위가 좁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정도의 범위만 갖고 있더라도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정말 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현재는 좀 애매하죠. 아직은 명확한 기준이 네네. 없고 네.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매뉴얼을 만들지만 네. 아직도 판례가 형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소나기는 피해가야 되니까 네. 부정청탁은 받지도 말고 또 해도 처벌받아 하지도 말고 네네. 금품 수수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그렇게 하는 사회가 정착돼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위헌 여부 심사에서 이제 합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음부터부터 시행될 텐데 개정 법안도 좀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350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게 350. 네, 350 이게 이제 3이 식사,
3만 원 초과되는 식사를 먹지 말아라. 직무 이제 관련성이 있을 네네. 경우에 또 5만 원은 선물, 5만 원 이상 되는 선물은 주지도 받지도 말자. 네. 그다음에 10만 원 경조사 때는 10만 원을 초과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네네.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형사처벌되니까. 근데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이제 과태료 처분은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문제는 결국은 3, 5, 10이라는 게 특히 문제되는 게 식사는 뭐 3만 원짜리 식사들도 꽤 있으니까 관계없지만 이 5만 원짜리 선물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그 한우 농가라든지 뭐 화해 단지라든지 뭐 여러 군데는 뭐 화환도 보내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이런 농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이 축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3, 5, 10 이것은 언제 때 얘기냐면 2003년도에 네.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이미 이 기준이 있었어요. 한 10년이 넘었네. 10년 넘었죠. 네.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도 많이 됐는데 네네. 이걸 그대로 이제 시행령에다 이제 결국은 9월 28일부터인가요? 이제 네, 시행하겠다고 그렇죠. 하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높이는 게 지금 어렵다면 바로 처벌하거나 이러지 말고 네네. 계도 기간이라도 좀 줘서 네. 어느 정도 계도 기간을 주든지 유예 기간을 좀 주고 그런 후에 정착되는 걸 봐서 이 5만 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한 10만 원으로 올릴 수도 있겠죠. 네, 원래 법이 만들어지게 된 취지 이것만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